상식이 허기질 때 먹는 속어상식. 개떡 같다. 마음에 썩 달갑지 않고 하찮다. 개떡 같다는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개떡 뒤에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같다가 이어진 것이다. 개떡. 일높게, 낮게, 보리껴 따위를 반죽하여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찐떡. 이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밀가루나 보리가루 또는 녹게 밀가루를 곱게 치고 난 찢기, 메밀 속껍질 등을 반죽하여 둥글넓적한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반대기를 지어 찐떡을 개떡이라고 한다. 농촌 생활이 궁핍할 때에 흔히 해먹던 떡으로 맛이 거칠고 형편없었지만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다. 이러한 개떡에 빗대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나 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개떡의 유래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겨로 만든 떡이라고 해서 겨떡이라고 하던 것이 점차 개떡으로 변해서 되었다는 것과 변변치 못하다는 뜻을 가진 접두사 개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이다. 개차반.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나 인성이 몹시 더럽거나 엉망인 사람 혹은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로는 인간 말종, 진상, 쓰레기 등이 있다. 단어를 풀이하자면 개는 사람과 친근한 동물 개이고 차반은 격이 있는 자리에서 내놓는 잘 차린 음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차반은 견공께서 드시도록 맛있게 차린 음식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똥을 점잖게 돌려 비유한 말로 똥개나 먹을 만한 걸 뜻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뜻은 아니다. 막장. 인생을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꾸며주는 말. 막장이 뜻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막장은 갱도라는 끝이므로 막다른 곳의 이름을 뜻한다는 해석 또는 막장에서 채굴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어 당초에 다른 살아갈 방도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다르는 막다른 길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때의 막장이라는 단어가 파장 직전의 시장 마컷, 즉 거진 막판에 와서 무질서한 시장을 빗댄 것이라고도 한다. 연극계에서는 극의 마지막 장을 뜻하는 직업 방언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쪽이 사실 현재의 용법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문단과 같은 어원으로 쓰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인생 마지막 장을 뜻하는 듯이 들리는 미묘한 뉘앙스로 쓰이므로 특정한 상황의 마지막 장에 다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잼병잼. 형편없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대개 일이나 물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형편없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속어로 사용된다. 주로 잘못되거나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잼병은 비표준어지만 그리 속된 단어는 아니다. 전병북구미에서 유래되었다. 찹쌀가루, 밀가루, 수수가루 따위를 범벅해서 속에 팥을 넣고 둥글고 넓게 찢어낸 것이 전병이다. 이 떡은 부드럽고 잘 부쳐져서 바로 먹으면 참 맛있는 음식이지만 잠시만 그대로 놓아두어도 늘어붙고 까부라져서 볼품없이 된다. 이처럼 형편없는 모양새가 되면 그에 빗대어 잼병이라고 놀린다. 이 단어는 이처럼 본래 형태가 형편없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던 것에서 유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며 일상적 상황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형편없음을 표현하는 속어로 확장되었다. 이 표현은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 왔고 정확한 시점이나 최초 등장 문헌을 찾기 어렵지만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 초반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주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전병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다른 분야로 퍼져나갔다. 연병. 1.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 2. 의학 전염성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무엇이 매우 못마땅할 때 하는 욕이 바로 연병이다.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연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특히 연병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쓰였다. 예전에 가장 흔하고 무서운 돌림병이 장티푸스였기 때문에 돌림병을 지시하는 연병이 그러한 특수한 의미를 덤으로 얻은 것이다. 이 병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연병할 놈이라는 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 연병할은 상대를 비난하는 욕이 아니라 못마땅한 상황을 한탄하는, 그러니까 넋두리 같은 욕에 더 가깝다. 연병할, 왜 이렇게 무거워? 에서 연병할이 사용된 맥락을 보면 상대를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연병할은 연병할 놈에서 뒤따르는 놈이 생략돼 만들어진 욕이다. 오라질 놈, 오살할 놈, 육실할 놈 등도 마찬가지다. 특정 상대를 저주하는 욕에서 후행 요소 놈이 생략되면 특정 상황을 한탄하는 욕으로 기능이 전환된다는 것이다. 호로자식 호래자식. 호래자식.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오랑캐놈이라는 뜻. 되놈과 같은 의미로 현대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짱개를 사용한다. 호래자식. 호래아들. 원래 표준어로는 호래자식이고 호로자식은 호래자식을 잘못 쓴 표현이다. 호래자식이 변형되어 호로자식, 후래자식으로 잘못 쓰인 것으로 뜻은 전부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는 뜻이다. 호래자식, 후래자식 등은 모두 오랑캐를 뜻하는 호로 발음이 변형되면서 파생된 단어이다. 오랑캐 호자에 종로 또는 사로잡을 노자를 붙인 말로써 호노라고 하면 오랑캐 종놈, 호로라고 하면 포로로 잡은 노획한 오랑캐놈 이런 식이다. 그러므로 호로울의 의미는 오랑캐를 뜻하는 비속어이다. 또는 중국에 잡혀갔다 돌아온 환양녀가 낳은 아이라고 오랑캐로부터 왔다고 하여 호래에서 유래됐다고도 한다. 호라비어미의 자식이라는 해석이 있다. 물론 민간 어원설에서도 단순히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어원은 다르되 뜻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환양년. 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하는 여자 환양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한때는 환양녀가 어원이라고 알려졌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비롯한 사건이 있었을 때 조선 여자들이 청군의 성노리개 취급을 당하며 천국으로 끌려갔다. 가끔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으나 고국으로 돌아온 여자라며 환양녀라고 불리며 멸시받았고, 이후 환양녀라는 뜻은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부르는 멸칭으로 바뀌었고 발음도 환양년으로 변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어학계에서의 정설은 창녀를 뜻하는 중국 외래어 예 중세 한국어의 발음 환양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이 결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환양은 이미 당, 송대부터 기녀, 창기라는 말로 쓰였다. 신호자필률가, 환양가, 원말명초에 쓰인 남촌 철경록에도 창부를 환양이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당, 송 이후 명나라까지도 널리 쓰였다. 이 말이 15세기 조선왕 조실록에도 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조선 초기 이전에 들어와 쓰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자호란 한참 전부터 환양이란 말은 조선에서 쓰였으니 환양녀에서 비롯되었다는 민간 어원설은 더욱 근거가 없다. 다만 -년이란 욕은 17세기 무렵부터 등장했으므로 환양년이라는 형태로 굳어진 것이 병자호란 무렵일 수 있다. 깡패갱.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1957년에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때 언론에서 깡패라고 지칭한 것이 유래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이는 김두한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한 인터뷰 때문인데, 사실은 그 이전인 1953년 1956년 문헌에서도 불량배, 폭력배의 의미로 널리 쓰이던 말이다. 깡패라는 조합은 1950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1950년대 초반부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932년부터 깡을 습격단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한국어 신문 기사들이 발견된다. 즉, 깡패의 어원은 영어의 갱갱이며 이를 깡으로 음차한 것이다.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 깽이라고 표기되기도 했다. 패거리라는 뜻의 패는 1953년부터 뒤에 붙은 형태로 발견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갱라고 설명하고 있다. 옛말에는 무례배, 불안당, 왈패 등등의 단어를 썼지만 깡패란 단어의 등장으로 지금은 거의 다 쓰이지 않게 되었다. 보통 깡패는 좀 덜 조직화된 소규모 수준의 불량배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지역, 전국구로 활동하는 중 대형 폭력단은 조폭이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젠장. 뜻에 맞지 않고 불만스러울 때 혼자 욕으로 하는 말. 제기랄과 함께 불쾌한 상황에서 내뱉는 속어. 제기, 난장 맞을 젠장 맞을 젠장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어원은 제기, 난장 맞을로 제기는 제기랄이 줄여진 것이고, 난장이란 장형의 하나로 발바닥을 맞는 형벌을 뜻한다. 이것이 젠장 맞으리라 줄여지고 거기서 다시 줄여진 표현이 바로 젠장이다. 제기랄이 제기다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제기다는 소장이나 원서에 제사를 적다는 뜻이다.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원서는 청원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라는 뜻이고, 제사는 위에 소장이나 원서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이다. 제기다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판결을 내리다는 말이 된다. 젠장이 곤장을 치는 판결을 받는 것처럼 제기도 형을 받으래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한국어 대부분의 욕설처럼 어원상으로는 나름대로 과격한 표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상대로 쓰는 일이 줄게 되면서 가볍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땡깡 TNKAN. 주로 고집을 부리며 난동 피우는 모양새를 뜻하는 표현한다. 땡깡 부린다, 땡깡 피운다, 땡깡을 놓는다 등의 용법으로 쓰인다. 일본어 텐칸이 어원이다. 한국 한자음은 전간이며 뜻을 풀이하면 뇌전증이라는 뜻으로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쓰이는 표현이다. 본디 의학용어로 뇌전증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한국 고유 표현인 질랄병으로도 번역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마구 난동을 피우다는 뜻의 질랄과 동의어가 되었다. 특히 어떤 일이 잘 돌아갈 때 회방을 놓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여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에 사용된다. 현대에는 주로 극성스러울 정도로 투정을 부릴 때 땡깡 부린다 라는 말을 쓴다. 땡깡은 간질병의 증상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갈치다 치다. 공갈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공갈하다. 1.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다. 2. 법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협박하다. 3.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하다. 공갈치다는 말 그대로 헛소리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갈치다는 한국어에서 공갈과 치다의 합성어로 공갈은 헛소리 혹은 거짓말을 의미하며 치다는 어떤 행동을 취하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원이 있다. 공갈치다의 공갈이라는 말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댐을 뜻했다. 한국 전쟁 전후 그 시절은 군경이나 우익단체 회원들은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냥하면서 공갈치는 일들도 흔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매우 유행했다. 그래서 그 말을 자주 쓰자 나중에는 그 어휘가 평가절하로 거짓말하거나 과장한다는 말로 폭락했다고 한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의 심각한 뜻이 시간이 지나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고 심지어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얌생이.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잘 알다시피 얌생이는 염소를 뜻하는 경상방언이면서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내는 짓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그런데 흔히 얌생이는 얌체를 뜻한다. 경남의 일부 지역에서 얌생이가 얌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에 얌생이가 그런 의미를 띠는 것 자체는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얌생이가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내는 짓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점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 한국을 돕기 위한 원조 물자가 미국에서 부산 미군 부대로 들어왔다. 이 물자를 훔쳐 내다 파는 도둑이 많아 경비가 삼엄했는데 어느 날 미군 부대 안쪽으로 염소 한 마리가 들어왔다. 당황한 주인은 미군 초병에게 양해를 구해 염소를 쫓아 미군 부대로 들어갔다가 물건을 훔쳐 나왔다. 여기에 맛을 들인 염소 주인은 계획적으로 염소를 미군 부대로 몰아넣고는 들어가서 물건 훔치기를 거듭했다. 그러다 들통이 나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한다. 이런 일을 배경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다른 일을 빙자해 물건을 훔쳐내는 것을 얌생이 몰다라고 표현했고, 이 같은 관용구적 의미에서 얌생이의 물건을 훔쳐내는 짓 또는 그 같은 짓을 하는 사람 도적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 간헐적 상식.